저는 김지수입니다. 17살이죠. 한국에서 태권도를 배우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태권도 국가대표 청소년팀 출신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한 동양 여학생으로만 보이겠죠. 미국 고등학교 첫날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아이들이 웅성거리며 저를 훑어보더군요. 영어가 서툴다는 게 바로 티가 났나 봅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도 목소리가 작게 나왔고 발음도 어색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케빈이라는 남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인기가 많아 보이는 아이였어요. 안녕, 쿵푸걸. 김치는 맛있어? 주변 아이들이 웃어댔죠.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더 신나는 것 같았습니다. 교실에서는 몰래 핸드폰으로 저를 촬영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수업 중에 연필을 떨어뜨리거나 일부러 제 앞을 지나가면서 가방을 건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참았어요.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괴롭힘은 더 심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케빈의 친구 제이크가 일부러 우유를 제 책상에 쏟았어요. 아, 미안. 안 보였어. 거짓말이었죠. 다른 아이들은 낄낄거리며 구경만 했습니다. 복도에서 지나갈 때마다 김치나라에서 온 소녀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화가 안 났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참는 게 더 나을 것 같았거든요. 미술 시간에 태극 문양과 도복을 입은 사람을 그렸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더군요. 케빈이 지나가다가 보고는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해라고 말했어요. 저는 붓을 꽉 쥐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참는 건 약해서가 아니야. 제 안에 있는 힘을 아직 보여줄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한국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괜찮니? 엄마가 물어보셨는데 저는 네, 괜찮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았지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죠. 일주일이 더 지나면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케빈과 친구들은 저를 놀리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죠. 매일 아침 교실에 들어가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체육 시간에 탁구를 하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짝을 정해주셨는데 하필 케빈과 한 팀이 되었습니다. 케빈은 제대로 게임을 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공을 높이 던져서 제가 받기 어렵게 만들거나 일부러 엉뚱한 곳으로 보내버렸죠. 야, 쿵프로 공을 막아봐. 케빈이 소리쳤어요. 주변 아이들이 웃어댔습니다. 저는 조용히 공을 주워서 다시 서브를 했어요. 하지만 케빈은 계속 장난만 쳤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나서 케빈이 다가왔어요. 너 진짜 재미없다. 좀 화를 내든지 뭔가 반응을 보이든지 해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더 짜증이 나는 모양이었어요. 점심시간에는 더 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데 케빈의 여자친구 에밀리가 와서 책을 덮어버렸어요. 뭘 그렇게 열심히 봐? 영어 책도 제대로 못 읽으면서. 읽을 수 있어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더니 에밀리가 킬킬거렸어요. 어머, 영어 할 줄 아네. 그럼 우리랑 대화 좀 해봐. 한국에서는 뭐 하고 살았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제가 태권도를 했다고 말하면 또 놀림감이 될 것 같았어요. 쿵푸거리 또 쿵푸한다고 말할 게 뻔했죠.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기 어려워졌어요. 뒤에서 종이 비행기가 날아오거나 누군가 제 이름을 이상하게 발음하며 부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선생님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루는 케빈이 복도에서 저를 따라오며 계속 말을 걸었어요. 야, 지수. 아니지, 지수. 일부러 이상하게 발음하면서 말이에요. 너 정말 한국에서 뭐 했어? 농사? 아니면 공장에서 일했어? 제가 멈춰서서 케빈을 쳐다봤어요. 그 순간 제 눈에 뭔가 다른 게 있었나 봅니다. 케빈이 잠깐 움찔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교실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한국 도장에서 함께 훈련했던 친구들 생각이 났어요. 저희는 서로를 존중했고 함께 땀 흘리며 성장했었죠. 여기서는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문화가 달라서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문제일까요?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싫어졌어요. 학교에 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한국에서 온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날도 체육 시간이었어요. 그린 선생님이 탁구 토너먼트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웅성거리며 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저는 아무도 원하지 않았죠. 결국 케빈과 또 한 팀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진짜 게임을 해보자. 케빈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케빈이 또 장난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게임에서 케빈은 공을 엉뚱한 곳으로 보내버렸어요. 관중석에서 아이들이 웃어댔습니다. 지수가 또 못하네. 쿵프로 공을 막으라고 해. 소리들이 들렸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두 번째 게임에서 케빈이 더 심하게 굴었어요. 공을 제 얼굴 쪽으로 3개 쳤거든요.
저는 몸을 피했지만 공이 뒤쪽 벽에 부딪혔어요.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미안, 실수야. 케빈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실수가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저는 가방을 챙겨서 나가려고 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때 케빈이 핸드폰을 꺼내며 따라왔습니다. 어디가? 게임 끝나지도 않았는데? 카메라를 제게 향하면서 말했어요. 야,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100만 뷰 나오겠다. 태극 소녀의 미국 탈출기. 어때? 괜찮은 제목이지? 제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참음이 한계에 다다른 순간이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지금.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낮고 단호했죠. 케빈은 오히려 더 신이 났나 봅니다. 오, 화났네. 드디어 반응이 나오는구나. 핸드폰을 더 가까이 들이밀면서 촬영을 계속했어요. 주변 아이들도 구경하러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만하라고 했어요. 제가 다시 말했어요. 이번에는 더 또렷하게 말했죠. 하지만 케빈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어깨를 밀면서 장난을 쳤습니다.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 케빈이 말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제 어깨를 밀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폭발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케빈이 제 어깨에 손을 댄 그 순간 저는 움직였어요.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이 왔습니다. 케빈이 제 어깨를 밀친 바로 그 순간 제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몇 년간 훈련한 몸의 반응이었죠. 순식간에 케빈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서 바닥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체육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죠. 모든 아이들이 입을 벌리고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케빈은 아픈 표정으로 제게 올려다봤어요. 전 태권도 국가대표였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가대표는 참을 줄도 알아야 하거든요. 케빈의 손목을 놓아주면서 말했어요. 케빈은 손목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그러다가 한 아이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그린 선생님이 달려오셨어요. 무슨 일이야? 아이들이 상황을 설명해드렸죠. 선생님은 제게 물어보셨어요. 지수, 너 정말 태권도 했어? 네, 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케빈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너 진짜 국가대표였어?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했어? 케빈이 물어봤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태권도는 싸우려고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뭐 하려고 배워? 케빈이 계속 물어봤어요. 자신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고요. 그린 선생님이 관심을 보이셨어요. 지수, 혹시 아이들한테 시범을 보여줄 수 있어?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을까요? 해보고 싶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제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케빈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진짜, 너 그동안 우리가 놀릴 때 화 안 났어? 화났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화낸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죠. 그럼 왜 지금은 반응했어? 케빈이 물어봤어요. 선을 넘었으니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떤 선? 존중의 선이요.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선 말이에요.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지수가 태권도 국가대표였다니. 진짜 대박이다.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긍정적인 관심을 받고 있었어요. 그린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내일 체육관에서 시범을 보여줄 수 있겠어? 네, 좋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드디어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체육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심지어 교장 선생님까지 오셨어요.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하얀 도복을 입고 준비했습니다. 도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의 조용하고 소심한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죠. 이게 진짜 제 모습이었어요. 체육관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와, 완전 다르게 보인다. 진짜 선수 같아. 소리들이 들렸어요. 케빈도 앞줄에 앉아서 저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린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지수는 한국 태권도 국가대표 청소년팀 출신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태권도가 무엇인지 보여줄 거예요.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먼저 품새를 보여주기로 했어요. 태극 1장부터 시작해서 고려까지 제가 가장 자신 있는 품새들이었죠. 음악 없이 오직 제 호흡과 동작만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동작을 시작하자 체육관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이 숨소리도 내지 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에 시끄럽던 아이들도 집중해서 보고 있었어요. 품새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것도 정말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다음은 격파를 보여주기로 했어요.
그린 선생님이 나무 판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거 정말 부러뜨릴 수 있어? 한 아이가 물어봤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자세를 잡고 집중했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모든 힘을 손끝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키야 하는 기합과 함께 나무 판자를 격파했어요. 깨지는 소리와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완전히 흥분했어요. 대박. 진짜 부러뜨렸어. 어떻게 그런 힘이 나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답해 주었어요. 케빈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럼 넌 진짜 강한 거야? 강하다는 게 뭘까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강한 건가요? 아니면 참을 줄 아는 게 강한 건가요? 아이들이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태권도는 발로 차고 손으로 막는다는 뜻이지만 진짜 의미는 다른 거예요. 자신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죠.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수, 정말 훌륭한 시범이었어. 우리 학교에서 태권도를 가르쳐 볼 생각은 없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제안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시범이 끝난 후 케빈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부끄러운 듯 미안한 듯한 얼굴이었죠. 지수, 미안해. 케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가 미안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동안 너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어. 우린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너한테는 정말 힘들었을 거야. 케빈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케빈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어? 우리가 얼마나 무례했는데. 케빈이 말했어요. 사람은 실수를 하죠.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는 거예요. 제가 답했습니다. 에밀리도 다가와서 사과했어요. 지수,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무례했어. 너한테 배운 게 있어. 뭘 배웠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다른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거. 에밀리가 말했어요. 우리가 너를 놀린 건 사실은 우리가 무지했기 때문이야.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다가와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지수, 태권도 정말 멋있다. 나도 배울 수 있어? 한국 문화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제이크가 부끄러운 듯 다가왔어요. 지수, 미안해. 내가 유튜브에 올리자고 한 거.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 괜찮아요. 하지만 다음엔 상대방 기분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로라라는 조용한 아이가 다가왔어요. 지수, 나도 태권도 배우고 싶어. 너처럼 강해지고 싶거든. 강해진다는 게 뭘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몸이 강해지는 것도 있지만 마음이 강해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린 선생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지수, 정말 대단했어. 아이들이 너한테서 많은 걸 배운 것 같아. 저도 많이 배웠어요, 선생님. 제가 답했습니다. 뭘 배웠어? 선생님이 궁금해하셨어요. 참는 것도 용기지만 때로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용기라는 걸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해심이 많다는 것도요. 케빈이 다시 말했어요. 지수, 우리 친구 할래? 진짜 친구 말이야. 물론이죠.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처음으로 이곳에서 진짜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한국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인데? 제가 드디어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그리고 태권도 시범도 보여줬고요. 그 사건 이후 제 학교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복도를 고개 숙이고 다니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걸었죠. 아이들도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존경의 눈빛이었어요. 며칠 후 그린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지수, 학교에서 태권도 동아리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제가 동아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관심이 많더군요. 특히 로라는 매일 태권도에 대해서 물어봐요. 선생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동아리 공고를 내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신청했어요. 케빈도 신청했고 에밀리, 로라, 심지어 제이크까지 신청했습니다. 모두 20명이 넘었어요. 첫 수업날 체육관에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운동복을 입고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저는 약간 떨렸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태권도를 배우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히 발차기나 주먹질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의와 인내 그리고 자제력을 배우는 거죠. 아이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태권도에 5가지 정신이 있어요. 예의, 염치, 인내, 급기, 백절불굴이에요.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 수업은 기본 자세부터 시작했어요. 준비 자세, 앞굽이, 뒷굽이 같은 기본기들이었죠. 아이들이 열심히 따라했어요. 케빈은 생각보다 운동신경이 좋았고 로라는 집중력이 뛰어났습니다. 지수,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 케빈이 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처음엔 다 어려워요. 하지만 꾸준히 하면 늘어요. 제가 격려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이 모여서 이야기했어요. 태권도가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 몰랐어. 로라가 말했습니다. 그냥 싸우는 기술인 줄 알았는데 철학이 있네. 에밀리가 질문했어요. 지수, 너는 언제부터 태권도를 시작했어? 5살 때부터요. 처음엔 몸이 약해서 부모님이 건강해지라고 보내셨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그럼 국가대표가 되기까지 얼마나 걸렸어? 제이크가 궁금해했어요. 12년 걸렸어요. 매일 4~5시간씩 연습했죠. 와, 정말 대단하다. 주말에는 한국 문화체험 시간도 만들었어요. 한국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고 한국어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어 했어요. 안녕하세요. 케빈이 어색한 발음으로 한국어를 따라했어요. 감사합니다. 에밀리도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제 문화를 이렇게 관심 있게 배워주다니요. 한 달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기본 동작도 제법 모양이 나왔고 간단한 품새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의가 바뀌었어요. 지수, 너 덕분에 우리가 많이 변한 것 같아. 케빈이 어느 날 말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더 차분해졌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게 됐고, 로라는 제게 와서 고백했어요. 지수, 나 예전에 너무 소심했는데 태권도 배우면서 자신감이 생겼어. 고마워. 저도 기뻤어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요. 그린 선생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지수,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되었구나. 아이들이 너를 정말 좋아해. 감사해요, 선생님.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지수, 다음 달에 있을 다문화 축제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여줄 수 있겠니?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많이 올 거야. 네, 좋습니다. 제가 즉시 답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았어요. 제 문화와 제 능력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다문화 축제 날이 다가왔습니다. 체육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른 학교 학생들, 학부모들, 지역 주민들까지 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았어요. 무대 위에 서니 몇 달 전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모든 시선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당당했어요. 제 문화를 소개할 수 있어서 기뻤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수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태권도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태권도는 단순한 격투기가 아니라 마음을 닦는 무술입니다. 관중들이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저는 태권도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아이들과 함께 준비한 단체 품새를 보여주었어요. 케빈, 에밀리, 로라, 제이크 모두가 하얀 도복을 입고 함께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를 놀리던 아이들이 이제는 제 옆에서 태권도를 하고 있었어요. 품새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제 개인 시범이었어요. 고려 품새와 격파를 보여주었습니다. 관중들이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범이 끝난 후 질문 시간이 있었어요. 한 학부모가 손을 들고 물어봤습니다. 지수 학생, 미국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오해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강해졌나요? 또 다른 질문이 들어왔어요. 참는 것도 용기지만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용기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도요. 케빈이 마이크를 받아 말했어요. 저희는 처음에 지수를 오해했어요. 하지만 지수 덕분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법, 그리고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도요. 관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행사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인사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아이도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 해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날 밤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엄마, 아빠, 오늘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기뻐하셨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